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9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이유는요. 오전에 장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오전 이게 오전이군요. 9시 장 시작하면서 제가 요 캡처를 한 거거든요. 9시입니다. 9시. 9시에요. 9시에 캡처를 한 건데 위안화 환율하고 달러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 어제 장에 요거 보고 뭔가 변화가 있겠다. 지금 오늘 금요일 장 무슨 변화가 있겠다. 사실 오늘 저녁에 PC 그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화요일 날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달러 지수 차트거든요. 요거 5분 차트로 한번 보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죠? 장 끝나고 나서 장중에 13시, 그죠? 어제 장중이에요, 장중. 장중에 112까지 갔던 게 갑자기 111.5, 그다음에 111.8. 요거 이제 오늘 끝난 건데? 잠깐만. 요게 아닌데요? 요거는 우리 장 시작한 거고, 여기죠, 여기. 그죠? 어제. 밤에 21시, 그죠? 보면 시작하면서 110, 그죠? 113, 114 언저리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린 거예요, 환율이. 오늘 우리 장 시작하면서 좀 움직인 거고요. 쭉 내려온 거예요. 환율이 내려왔다. 근데 달러 지수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유로가 조금 강세가 됐거든요.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내려왔는데 위안화도 위안화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위안화도 내려오더라. 그죠? 위안화도 내려오더라. 갑자기 29일 날 5시부터 6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시, 밤 10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9월 30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7.2죠. 7.21 근방에서 7.1까지 그냥 다이빙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환율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율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사들였어요. 우리 장 보시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5분 봉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장 시작하면서 여기죠. 요겁니다. 요거. 장 시작하면서 보합권까지 갔다가 갑자기 다이빙. 그죠? 대략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횡보하다가 하락.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죠?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환율만 봐서는, 그러니까 달러 지수하고 위안화 환율만 봐서는, 상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웬걸, 아침에, 하락을 하길래, 땡큐 그래가지고 계속 매집을 했어요. 이때는 레버리지만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하고 아시아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대만도 10시에 장이 열리고 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일본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그걸 보고 좀 고민을 했는데, 역시 환율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락 그 선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월요일 날 하루 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국이 또, 명절이 있더라고요. 건국절인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월요일날 쉬고, 오히려 이게 호재가 아닌가? 오늘 저녁에 미국장 열리고,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결정이 되고,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뭔가 일이 터지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화요일 장에 맞이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싸다 싶은 것들을 막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뭘 사들였냐?
일단은 레버리지를 중점적으로 막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제가 이제 조선주 말씀드려가지고 조선주를 사들였고, 그리고 워렌 버핏에 관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에너지 관련, 미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을 사려고 했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이렉트로 사지는 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거에 관련된 ETF가 뭔가 있나 그래가지고 예전에 좀 알아놨던 거, 요거 재미로 봤던 거, KB스타, 글자가 하나 없어졌네요. AR인데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추종하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30%씩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관련주들도 떡락을 했는데, 내리면 내릴수록 땡큐. 그래서 일단 30%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한 거는요, 이유는 뭐냐? 환율이 조정을 받는다. 이제 환율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중국도 뭔가 대비책을 내놓는다. 지금 뉴스가 어제 그 CPI 지수가 발표됐네요. 그 인플레이션. 영국하고 독일이 10%, 그 다음에 프랑스가 5점 몇 프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어디 있을 텐데. 그죠? 물가 상승률이요. 프랑스가 5.6%. 작다. 크게 할게요. 프랑스가 5.6%, 영국하고 독일이 10%예요. 영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뭐 LPG라든지 원유를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하는 나라고, 프랑스는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만 뺀다 그러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반기를 들었죠. 미국의 우방들이 영국을 위해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죠? 독일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돈을 푼다. 230조? 그죠? 일본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 몇백조.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난리 났잖아요. 영국이 지금 세금 인하해가지고 돈 푼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우방들이. 그러면 달러 강세 가지고 버티질 못하죠. 그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떻게 해서든 무마를 시켜야 돼요. 이제 연준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 EU 국가들,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전에 그 FOMC 회의 때 그때 한번 배팅을 세게 했었거든요. 그 배팅 하고 나서 그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반등이 있고, 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무슨 뭐 베어마켓 랠리라든지 하여튼 무슨 이름들을 이제 언론에서 갖다 붙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승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닥을 찍고.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먼저 FOMC 그때 투자를 했는데 그때 실패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다음날 전원 팔았죠. 파월의 멘트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폭락. 근데 지금이 두 번째 기회가 아닌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오늘 저녁에 PCE가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지까지 어떠한 지표들이 나오고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너무 강력한 매파적 발언.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주식이 튕겨져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주식을 막 팔자 하는데 솔직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파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던지는 실망 매물, 투심이 완전 자그러지는. 근데 이럴 때 바로 바닥일 확률이 높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다 보면 개미들이 막 이유 없이 던진다, 투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바닥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다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그 손실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기껏해야 저는 ETF 투자하니까 뭐 한 2, 3%? 그죠? 10% 이내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생각보다 조금 세게 배팅을 했어요. 좀 계획적으로 배팅했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한 30% 정도만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종가에 다시 한번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더 매집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유럽장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장이 제가 생각한 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점점 더 빠지더라고요. 달러 지수 위안화가 7.09, 4.2,
0.44, 그죠? 그러면서 점점 빠져나오는 거 이거 보고, 그리고 국채가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빠지는 거 보고, 아, 내 예상이 맞았다. 생각보다, 화요일 날 괜찮은 그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원자재가 좀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유럽이 대략 한 1%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요 선물을 샀잖아요. 왜 샀냐면, 이거 보다 보면 요거를 계속 유심히 봤는데, 요게 안 움직였죠. 64에서 머물러 있어요. 64유로에서 66유로인가요? 66유로인가 보다. 66유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100유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너무 낙폭 과대다.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이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사실 탄소 배출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뭐 그런 거를 연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니 100유로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나중에 상승하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뭐 상승을 하든지 안 할지. 그래서 좀 매집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는 다른 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여행 관련 ETF를 조금 사가지고 늘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지금 가격대에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단타 위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샀잖아요. 그리고 가스관이 폭파가 됐잖아요. 그죠? 그 지금 러시아는 미국 소행이다, 저기 유럽 소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구 소행이든 간에 가스관이 폭발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가스, 사우디에 있는 가스, 이스라엘에 있는 가스를 갖다가 유럽에다 퍼 날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배가 필요하겠죠. 지금 먼저 번에 뉴스가 있었죠. 그 LNG를 날르는 그 선박들의 운임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쌀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쌀쌀해진다. 그 겨울은 몇몇 나라만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겨울, 유럽 전체가 겨울. 그죠? 가스는, LNG는 아시아가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저 LNG의 60%를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 물량을 유럽에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스난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조선주하고 에너지주를 급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죠? 그렇게 매집을 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다 일본이에요, 일본. 니케이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니케이 차트를 보면, 그죠? 시작을 하면서 계속 흘러내려왔거든요. 굉장히 세게 흘러내려왔어요. 이게 일본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 장만 조금 선방을 하고, 대만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왜 그냥 환율. 지금은 볼 지표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측해가지고 뭘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냥 환율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현재, 요게 이제 제가 6시, 몇 시에? 6시 11분에 캡처를 했네요. 현재 시간이, 6시 45분.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닥스가 0.74. 닥스. 좀 빠졌네요. 그죠? 0.74. 그래도 어딥니까? 닥스가 1.12에서 0.74. 많이 빠졌네요. 그래, 이탈리아가 1.12, 이탈리아가 1.3. 그죠? 그래도 어딥니까? 플러스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죠?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그 하루 쉬는 거,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 연휴를 맞이해서 하루 쉬는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장이 열리면 일단은 중국은 배제. 그죠?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하고 코스피,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계속 저항을 받아요. 한번 올라갈 것 같아. 그죠?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그죠?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은 선. 그리고 멀리서 봐도 야, 한번 살아날 것 같은데. 그죠? 전 저항선까지 다 물려있는. 그죠?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야, 이만치. 그죠?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거를, 뭐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이거 차트 보여주면서 이거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봉으로 200일선인가요? 주봉 200일선인가? 월봉 200일선인가? 한번 볼까요? 저는 55일선만 해놓는데, 그 55일선도 이게 주봉에 딱 걸려버리네요. 그죠? 뭐 이런 이동평균선을 딱 하면서 이거 무너지면 난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55일선만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월봉이 딱 걸려있네요. 희한하게. 주봉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월봉은 사실 제가 걸려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나스닥만 보면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빠졌냐? 우리는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죠. 이 라인 무너지면 버틸 게 없다고. 그러면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본다 그러면 지금 라인이 여기까지 무너졌으니까요. 그죠?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저항선 2265 라인. 그죠? 과거의 고점이었던 저항대. 그리고 있죠. 11월 달에 구만전자 올라갈 때 조정받았던 그 라인. 그 밑에 저항대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뚫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무너지고 내려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스닥이라든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하락의 요인은 뭐다? 중국이에요. 우리 경제의 3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동산발, 뭐 GDP 아웃, 하여튼 무슨 지표들도 다 안 좋게 나오고 중국이 작살이 나니까 그냥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끌고 내려올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끌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개미들이 끌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미들이.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허공에 떠 있는데 한 번쯤 반등을 하지 않을까? 나스닥이 반등하면 분명히 반등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내뿜는다 그러면 좀 웃기지 않아요? 그죠? 너무 많이 빠졌어, 이상하게.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날 하루 쉬고 화요일날부터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여지까지 미국이 S&P 500을 볼게요. 나스닥은 봤으니까. 그죠? S&P 500도 딱 걸려있죠, 거기에. 여지까지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PCE 지표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다음 달에 10월 달 넘어가서 이제 CPI 지표를 다시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여지까지 이만큼 빠졌으면 한 번쯤 튀지 않을까요? 어느 선이든지. 그죠? 한 번쯤 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빠져 끝까지? 왜? 이유가 뭔데? 게다가 영국, 아까 뉴스 나왔죠? 영국, 일본, 독일. 야, 우리 죽겠어. 야, 환율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달러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돈 풀겠어. 그 돈 푸는데, 우리가 돈 푸는 데 있어가지고 환율이 움직인다. 그러면 국채 갖다 팔 거야. 이 얘기거든요. 미국 국채를 갖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월요일날 하루 쉰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잘 이용하자. 여지까지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전세계가 다 빠졌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시아, 중국, 한국 빼고 아시아, 일본, 대만, 호주 이런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싹 그 결과물을 갖고 고개를 싹 디밀고 어느 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이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을 보면 환율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율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 7.1, 7.1, 111.9. 환율이 조금 상승했네요, 다시. 그죠? 환율이 조금 111.9까지 올라갔고, 111.9, 그 다음에 7.10, 7.10. 아니군요. 야, 이게 바뀌었군요. 7.10. 그럼 더 내려간 거네요, 지금. 위안화 환율은 더 내려갔고,
아닌데 이게 9시 거네? 9시 거네요? 잠깐만. 그죠? 7.10. 여기서는 7.11. 이게 바뀌어가지고, 7.10. 살짝 올라갔네요.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 그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위안화 환율만 본다 그러면, 5분 봉을 한번 본다 그러면, 여기서 다이빙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네요. 한번 버텨볼 만하다. 어차피 배팅은 했다. 투자는 했다. 기다리겠다. 그리고 뉴스 볼 게 없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월요일까지 우리는 쉬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방송은 좀 적고, 유튜브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요. 신문하고. 그 뉴스하고 유튜브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지까지 너무 이제 그 단타성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온통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수익도 나고, 그랬는데, 뭐 수익이 나고 수익 난 건데, 근데, 자꾸 이제 생각이 짧아지는 거예요. 짧게 하루하루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짧아져가지고 생각의 이 파일을 좀 넓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일주일 후에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갈지, 일주일 후에 주가가 떨어질지, 좀 길게 보면서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요. 차트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투자하기가 바빠가지고 너무 제 이제 그 생각의 스펙트럼이 짜부라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만약 뭐 월요일쯤 돼가지고 뉴스 종합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한번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우리 장이 안 열렸으니까. 우리 장이 열리면 화요일 저녁에나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화요일 만약에 화요일에도 장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요 추가 배팅 들어갈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되든 데드캣 바운스가 되든 무슨 이유로 갖다 붙이든지 모르겠어요. 상승은 무조건 전고에서 딱 50%. 그죠? 그렇다 그러면 2350까지만 딱 보고 만약 반등을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 미국장, 유럽장,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시아, 미국, 유럽장,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우리 장 열리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반등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돈 좀 벌게. 그리고 뭐 시간 되면 주말에 할 일 없고 좀 하다가 지루해지고 그러면요. 제 계좌도 한번 보여드릴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계좌 사실 뭐 계좌 같은 거 까고 그러면 별로 좋을 건 없는데,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가, 뭐 댓글 달면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 방송 이렇게 끝까지 못 볼 것 같아요. 제가도 이제 일하면서 좀,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틀어놓고 듣거든요. 그러면 말도 어느라고, 버벅거리고 이상한 소리나 찍찍 해대고 그 다음에 뭐 헛소리 하고 진짜 과관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대본을 한번 써가지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죠? 하루가 너무 짧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돈을 못 법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면요 계좌 한번 깔게요. 끝!